자, 임수사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입니다. 이 수사 준칙 규정은 경찰직은 꼭 보셔야 되고 다른 직렬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제10조 1항. 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나머진 보시고요. 자, 제11조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옆에다 CF 제척제도나 기피제도는 없어요. 우리 법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 조항에서 제척, 기피, 회피가 모두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회피만 있을 뿐이지 제척, 기피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 회피제도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12조. 자,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통지해야 한다.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죠.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X. 이 비슷한 규정이 교정직에 가면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정직 쪽에서는 기출된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제2항의 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CF 하시고, 장관, 청장 등이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이 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또는 법무부령이 정한다 그래도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X. 경찰직은 이 수사 준칙 규정을 딸딸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자, 13조.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조력.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자, 밑에 보시면 옆자리입니다. 옆자리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방에 앉으면 참여권 침해라고 했죠. 옆자리에 앉아서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밑에 메모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지문 자체가 21년도 일반경찰 2차 시험에 나왔죠. 자, 2항. 자, 신문이 아닌 단순한 면담 등의 이유로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 지문도 출제됐고요. 자,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자, 14조. 자, 의견 진술인데 이것도 제가 전 시간에 형사법 강의할 때 다 필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변호인은 신문 후에, 그쵸? 신문 후에 의견 진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보면, 자, 신문 중이라 할지라도 승인을 받으면 의견 진술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신문 후인데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하고 2항을 묶어보세요. 1항과 2항은 의견 진술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항은 뭐죠? 3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의 제기권입니다. 이의 제기권. 자, 이 제기권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뭐 중이든 후든 부당한, 자, 부당 밑줄 긋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이든 후든 간에. 또 중요한 것이 승인이 필요 없다. 자, 승인 없이 동그라미. 됐어요? 그 점에서 의견 진술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도 21년도 경찰 2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넘겨보시면, 자, 15조 나와 있죠. 자, 피해자 보호입니다. 자, 피해자 보호 2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2항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는가 하면 직권 밑줄짝, 신청 밑줄짝. 다시 읽어볼까요? 검사나 경찰은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1년도 경찰 2차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 직권 또는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도 된다. 그거 봐두시고. 자, 그 밑에 제16조 수사의 개시를 봅니다. 중요한 조문이죠. 1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와 경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했을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데 그 어느 행위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1, 2, 3, 4, 5를 묶어볼게요. 자,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했을 때, 피신조서를 작성했을 때, 긴급체포를 했을 때, 그 다음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했을 때, 그 다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청구나 신청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여기서 긴급체포는 포함됩니다. 근데 현행범 체포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현행범 체포는 빠진다. 이건 왜 빠질까요? 지금 수사 개시를 다루고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는 수사 개시보다는 이것은 수사의 단서죠.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1, 2, 3, 4, 5에서 빠집니다. 단서에 불과하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착수했을 때는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자,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출석 조사 받을 때 보통 피신조서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또 긴급체포 됐고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나 신청을 했을 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나 수색, 검증 영장이도 영장이죠. 영장의 청구나 신청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봅니다. 조심할 것은 또 뭐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영장에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죠. 부검 영장은 포함된다. 부검을 위한 검증 영장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점점 찍어보세요. 요거를 포함한 다음은 틀립니다. 제입니다. 됐죠?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자, 다시 올라가서 이 경우에 검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나머지 조문들 읽어보시고. 저는 읽지 않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자, 18조 가볼게요. 자, 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송해야 한답니다. 의무적이죠. 어떨 때 의무적일까요? 밑에 보면 검찰청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 등이 접수가 되었을 때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자기 관할이 아닐 때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법의 강목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거죠. 자, 2항을 볼게요. 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임의적이죠. 임의적입니다. 어떨 때 임의적일까요? 자, 형소법입니다. 이 법은 형소법 197조의 4 제2항 단서에 따라 이거 배운 적 있죠?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앞페이지 찾아보세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그때는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때는 임의적이다. 그리고 관할이 아닐 때는 필요적이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임의수사 출석 요구 가볼게요. 자, 1항은 피의자입니다. 즉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하면 됩니다. 1, 2, 3번, 4번까지 읽어보시고 자, 쭉 넘겨가 보시면 자, 맨 밑에 6항이 나오는데 자, 1항부터 5항까지는 피의자 외의 사람, 이 누굽니까? 참고인이죠.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기출된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올라가서 1, 2, 3, 4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2항 가볼게요. 자,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협의하죠. 협의합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면 됩니다. 자,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 출석 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출석 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죠. 원칙. 서면이잖아, 서면. 서면이 원칙이긴 하지만 신속히 출석 요구가 필요할 때는 전화라든지 문자,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석 요구서가 원칙이다.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볼게요. 자, 됐고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맨 밑에 참고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고인도 협의하면 되고 날짜 이런 거 협의해서 하면 되고 출석 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전화 문자는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항 볼까요? 5항. 자,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재 곤란하다면 이 검사 수사관들 검찰청 직원이라든지 사법경찰관들은 그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고 있는 장소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고지. 자,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그렇죠?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것 알려야 한다. 우리 형사법 할 때 배웠죠?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21조는 워낙 중요하죠. 별표 칩니다. 이건 무지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도 장기간 조사 제한 나와 있는데 무지 중요합니다. 시험 낼 거 무지 많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검사나 경찰은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자,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이걸 심야조사를 하는데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끊어보세요. 자, 심야조사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심야조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한다? 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0시 아닙니다. 밤 10시 아닙니다. 밤 9시입니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심야조사라고 합니다. 그때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이미 작성된 조사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이 열람 절차는 그렇죠?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2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는데 자정 이전까지입니다. 자정 이전까지인데 이 자정 이전을 윗줄에 나와 있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아니라 자정 12시입니다. 밤 24시 그때까지 열람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2항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야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1, 2, 3, 4를 묶어보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입니다. 48시간 동그라미. 그 이내에 영장 청구, 그 다음에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때에는 심야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자, 시효 임박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출석 2번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할 때, 그쵸? 재출석 곤란 밑줄자 끄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곤란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심야조사를 이 피의자나 관계인이 먼저 요청해. 아이 저 수사관님 나 다음에 또 못 와요. 그러니까 아예 끝내버리지? 라는 거예요. 아예 끝내버리지. 뭐 다음에 또 오긴 뭐 또 와요. 오늘 끝내버리지. 이렇게 지시스러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심야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가로 열어놨는데 이 가로 열어 닫은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호인이 만약에 있다면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때는 뭐 한다? 이 피의자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심야 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됐고. 자, 4번을 보시면 그 밖에 성질 등에 따라 성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하다. 불가피 밑줄 그시고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 청장 등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경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 이건 허가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니까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다른 색깔을 들고 자, 48시간 알아두셔야 돼요. 이 48시간을 24시간 또는 36시간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그리고 제출석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 피의자 등이 요청했을 때 요청에다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맡았을 때 허가에다 색깔 칠하시고 됐죠? 됐습니다. 굳이 뭐 앞글자 머리글자 딸 필요 없어요. 법조문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이거 앞글자 따거나 머리글자 따는 사람들은 진짜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고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 숙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며칠 남겨두고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머리글자 따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바보예요. 머리글자 절대로 따지 마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보시면 장기간 조사 볼게요. 자, 검사나 경찰은 명칭을 불문하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자, 대기자,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을 총 조사시간을 하는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끊고요. 자, 이것이 이제 2022년도 경찰 승진에 출제가 되었는데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합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산 이것을 제외라고 하면 틀립니다. 합산하여 12시간을 넘지 말아라. 12시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12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과 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1번, 2번 묶어볼게요. 조서를 열람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조 2항의 각호가 뭐야? 22조 2항의 각호가 묶어놨잖아. 여기. 4개 묶어놨잖아. 48시간 시효임박 요청 허가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 5가지가 되는 거죠. 열람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그때는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12시간을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됐고 여기서는 색깔 칠하는 부분이 요거 합산입니다. 합산 12시간 됐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검사나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조사 시간 중에서 식사, 휴식, 조서 열람 등을 제외한 자, 제외입니다. 이건 이땐 제외입니다.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입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건 다른 색깔 칠할게요. 제외입니다. 여긴 제외입니다. 제외입니다. 8시간입니다. 아니 이건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포함시켜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이면 뭐 놀러왔어? 그렇잖아요. 네 조사받으러 왔지 놀러왔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주고 이걸 포함시켜서 8시간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조사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빼고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해. 자, 밑에 사망.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이 앞에 8시간 나와 있었잖아. 그치? 8시간, 여기도 8시간. 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텀을 8시간 하고 난 다음에 텀을 8시간 두고 나서 다시 조사하라는 얘기죠. 일단 끊고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1항 2호의 경우에는 예외다. 1항 2호가 여기잖아. 그렇죠? 1항의 2호. 2호니까 2호는 올라가면 앞에 있는 4가지죠. 하나, 둘, 셋, 4가지. 이 4가지는 이 8시간 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큼은 예외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올라가서 다시 여기 색깔.
여러분이 봐도 공부를 해봐도 다 시험 같지 않나요?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이따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는 기출 문제집을 풀 때는 이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공부한 그대로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지 또는 혹시 기출 문제집에 설령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했잖아요. 기출이 되지 않아도 이제 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봐더라도 충분히 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3조 1항도 출제가 됐죠. 여기 보시면 검사와 경찰은 자, 밑에 줄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시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학원 강의 들을 때 1시간마다 10분간 휴식하잖아요. 50분 강의에 뭐 10분 쉬거나 60분 강의에 뭐 10분 쉬거나 하는데 이건 학원 강의가 아니에요. 조사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입니다. 2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색깔 칠할까요? 여기 색깔 칠하세요. 또 2시간 했다고 해서 또 20분 휴식 시간을 하면 또 틀립니다. 10분입니다. 10분. 됐죠? 담배 필 시간은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커피야 뭐 조사 받으면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거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라는 거죠. 10분 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 2항 3항은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신뢰관계자 동석 형사법 때 배웠는데 신뢰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의 부분입니다. 법원직 구급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피의자나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그 다음 보호교육시설의 보호, 그 다음에 교육담당자, 그쵸? 이런 사람들. 즉, 보육시설이라면 보호담당자, 교육시설이라면 교육담당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자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25조, 26조는 눈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감정통역 번역 위촉을 봅니다. 자, 검사와 경찰은 필요하다면, 그쵸? 필요하다면 감정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라 보는 거죠. 자, 방법. 자, 221조 규정. 221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위에. 위에 있죠? 규정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위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면 되고 판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치처분을 하면 됩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감정 위촉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73조 1항의 규정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1항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 조문에. 청구는 검사가 하면 되고요. 자, 감정인은 감정이 필요한 때는 역시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타인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세요. 자, 사실조회입니다. 자,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밑에 전과조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해당되는 공무소, 단체에 조회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보고 의무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의 방법은 없고 영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됐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인데요. 자, 이 법조문이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2021년도 3월달에 신설됐죠. 그래서 신설되고 나서 이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데 경찰직 하시는 분들은 그 경찰학개론이라든지 실무종합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낯선 것은 아닌데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라고 해서 자, 1항을 보시면 자, 사법경찰리는 밑에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밑에 1항을 보시면 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장,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분 비공개 수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25조 1항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밑에 25조의 3 제1항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사부서의 장이라는 거죠. 자, 신분 위장 수사입니다. 자, 신분 위장 수사는 이 법원의 허가 사항인데요. 자, 밑에 2항을 보시면, 자,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밑에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신분 위장 수사할 때에는 밑에 3항에 나와 있죠. 법원의 허가를 청구한다 라고 해서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필기를 해드렸는데, 자,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그러니까 지구대라고 하면 상급 경찰관서가 경찰서잖아요. 경찰서에 있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분 위장 수사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목적 달성했으면 즉시 종료하면 되고요.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청구합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죠.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봐봐요. 3개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플러스 3월 플러스 3월 어쨌든 총 기간이 1년이니까요. 1년보다 크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최초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연장인 거지. 연장. 그렇죠? 연장은 총 3번 더 연장할 수 있네요. 근데 그 연장할 때마다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도 마찬가지고 최초이거나 연장할 때마다 전부 다 법원의 허가사항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 맥시멈 1년을 넘지 말아라. 이 얘긴데, 이 기간 제한은 이 신분 위장 수사에만 있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죠. 자, 숫자만 좀 조심해서 볼게요.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여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법원의 허가사항이지만 올라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사항이다.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신분 위장 수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위장 수사인데 긴급할 때는 긴급을 요할 때는 법원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개시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개시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도 보시면 고의 중과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